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사 이동 이라는 회사에서 뭐 1년에 한 두세 번씩 있는, 크게는 두 번이죠. 큰 일을 치르고 왔습니다. 문제는 제가 내일 건강검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고기를 먹는 날이었는데 먹지 못했다. 아쉬움이 남고요. 오랜만에 오늘은 좀 주식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상은 원래 제가 항상 매일같이 루틴하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미국 시장이 시작되고 나면 시장의 어떤 동향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밤사이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생활의 루틴인데, 최근에 이제 너무 바빠서 많이 못 본 경향이 있어요. 원래 주식은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항상 주식은 계속 봐야 해요. 안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가장 중요한 건 주식이나 좀 봐보겠다. 오늘 제 첫 화면에 나오는 건 테슬라인데, 오늘 테슬라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뭔가 기사가 있겠죠. 사실 이제 기사에 따라서 투자하는 거는 사실 되게 금물입니다. 왜냐면 기사는 만들어지기도 하고,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실체, 그 회사의 실체는 기사가 아니라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게 기사를 보고 따라 투자하는 겁니다. 어찌됐건 뭔가 있었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워낙 기사에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기도 한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 게 뭐냐면, 전기차에 대한 어떤 포지션이 되게 큰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좋아져야 주가가 지금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기차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차 시장은 인프라가 깔려야 되는 거고, 이 깔린 인프라가 충분히 지금 주유소처럼 충분히 자동차가 빠르게 충전을 하고 굴러갈 수 있을 어떤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의 환경은 아니다. 그 부분이 좀 이제 대량으로 구매하는 부분을 조금 이제 막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테슬라를 저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테슬라를 투자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전기차 때문이 아니라 전기차 말고 그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두뇌, 그리고 이 두뇌가 점점 발달하면서 자동적으로, 특히나 AI가 접목되면서 그 여가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어떤 AI 시스템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따라하지 못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되게 높게 사서 투자를 하는 부분이고, 그럼 테슬라를 뭐 엄청나게 계속해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투자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 같은 경우는 테슬라 그냥 매월 조금씩 삽니다. 지금도 충분히 싼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테슬라를 언제 사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한 요 정도 영역, 이런 고민하는 영역들 있잖아요. 손바뀌는 영역이 이 주식을 조금씩 사 모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사실 뭐 되게 예전에 막 거의 뭐 100불까지 이렇게 치달았던 경우도 있어요. 그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시장에서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많은 그런 주식입니다. 즉 시끄러운 주식이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어찌됐건 이 정도 선에서 뭔가 좀 결집이 되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 가장 주요하게 보는 선은 요 200일선입니다. 200일선. 이 200일선 위에서 놀고 있냐, 아니면 200일선 밑에서 놀고 있냐, 또는 200일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이게 약간 차티스트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차티스트? 저는 차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트를 믿고 투자하는 방향, 그런 어떤 스타일이 아니라 이 차트에서 이 회사의 어떤 그런 모멘텀 같은 게 충분히 이동평균선에서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트를 당연히 보는 편이고요.
이 차트에 따라서 어떤 이런 구역, 이런 구역이 왔을 때 조금씩 사 모으는 영향이고, 만약에 오늘 같은 날 사라고 하면 안 삽니다 저는. 왜냐 200일선을 뚫을지 안 뚫을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뚫고 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뚫고 내려오면 아 그래 오케이 하면서 다시 보는 거죠. 예, 그런 스타일의 투자법을 가지고 있고, 저는 작은 회사는 잘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회사는 큰 자본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작은 회사는 투자하지 않아요. 그냥 만인이 알고 있는 회사들에만 투자를 하고, 사실상은 솔직히 말하면은 ETF 60-70%의 나머지 개별 주식 30-40% 정도만 갖고 있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저는 개별 주식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인데, 사실상 목표는 50% 이상의 ETF, S&P ETF라든가 QQQ ETF라든가 나스닥 ETF라든가 뭐 요런 부분을 전체 자산의 50% 이상을 갖고 가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모아가고 있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테슬라는 이렇다. 그러면 테슬라는 지금 방향성이 좋으냐?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막 올라가는 게 좋으냐?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내가 더 모을 때까지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고, 오히려 어떤 트리거, 지금 사실 가장 미국 시장에서의 가장 큰 트리거는 대선 아닐까요? 대선의 트리거가 있는데, 이 대선 트리거가 약간 우리가 예상했던 방향 또는 어떤 일반적인 방향에서 벗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식은 불확실성을 매우 싫어합니다. 즉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주식의 변동성은 커지고, 주식의 변동성이 커지면 결국은 올라갈 주식도 안 올라가고 내려갈 주식은 더 떨어지고, 뭐 이런 현상을 발생을 시키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있습니다. 오늘 테슬라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조금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일단 일봉상에서는 선은 깨졌다. 일봉상에선 깨졌고, 하지만 뭐 지금 깨졌다, 이걸 깨졌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좀 에바입니다. 감히 제가 무슨 엔비디아를. 근데 어찌됐건 뭔가 고점, 이 140불, 원래 스플릿을 10배짜리 스플릿을 했기 때문에 1400불까지 올라간 겁니다. 여기 90불이 이제 900불이었잖아요. 이 900불일 때 다들 뭐라 그랬냐면, 엔비디아가 과연 1000불을 갈까?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뭘 어떻게 할까? 이런 거는 사실상 주식시장에서는 되게 무의미합니다.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 듣는 거지. 그냥 괜찮은 회사면 그냥 꾸준히 사 모으는 게 사실 유리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뭐 엔비디아를 지금 뭐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내가 AI 쪽에서, 하드웨어 쪽에서 고속으로 연산하는 GPU의 시장이 어떤 경쟁 체제를 가지고 갈 것인가. 어찌됐건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서 AI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산업혁명 이후, 뭐 아이폰 이후에 어떤 큰 대변혁의 사건이 될 거라는 건 명확한 것 같아요. 그 명확한 시장에서 그러면 이 AI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AI를 이용하거나 AI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로는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왜? 연산해서 진짜 AI라는 게 어떤 건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AI가 어떤 건지 보여주려면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게 소프트웨어죠. 근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개발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하드웨어도 물론 어렵겠죠. 근데 이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는 경쟁자도 많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도대체 어떻게 개발해야 사람한테 맞을지 등등등의 시행착오를 엄청 겪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어떤 기업이 더 잘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결국은 돈 많고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잘하겠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어찌됐건 그런 시장을 조금 더 많은 포지션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엔비디아를 투자를 하고 있고 팔지도 않고 오히려 더 모으고 싶은데 지금 너무 비싸서 못 모으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일단 엔비디아의 경쟁자가 많이 없습니다. 엔비디아는 GPU를 만드는 회사고요. 이 GPU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많겠지만, 이 GPU의 탁월함, 그러니까 즉 내가 알고 있는 개발되는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고, 그 독식하는 시장에서 나오는 베네핏,
이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얘네가 그거 갖다 꿀꺽 할까요? 더 많이 개발하고 더 빨리 개발하려고 엄청나게 자금을 쏟아붓겠죠. 그러면 2위, 3위, 4위, 5위 애들은 못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약간 그런 구조의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좀 뭐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지금 가격에서 더 추매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요 정도 선, 지금 90불 선이죠. 요 정도 선까지 정말 감사하게 내려와 준다면 투자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200일 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200일 선까지 만약에 내려와 준다면 그땐 좀 더 강하게 투자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쟁자는 엔비디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가장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대한 기업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산업적인 회사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도 뭐 꽤 갖고 있고 수익도 꽤 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별로 생각 없어요. 그냥 이 회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 잘 모르지만 이 회사가 명확하게 잘 될 것이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이 회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산업, 다양한 분야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심지어 게임까지 인수하는 회사예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 회사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할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이렇게 장기선으로 놓고 보면 도대체 언제 왜 내가 투자를 안 했는가가 바보 같은 짓이지. 그냥 꾸준히 잘 투자했었으면 되는 거죠. 팬데믹이 오든 무슨 크라이시스가 오든 뭐가 오든 그냥 꾸준히 낮을 때마다 투자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올라가도 여기가 제일 높을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꾸준히 잘 갖고 갈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이런 회사다. 애플도 마찬가지인데, 애플은 생태계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 생태계보다는 상당히 작아요. 예. 하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휴대용 기기에서 많은 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애플이 나쁘냐? 감히 제가 무슨 애플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이폰 쓰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애플이 아쉬운 점은 말 그대로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있었던 그 시기보다 혁신이 떨어진 자, 즉 혁신은 우리가 어우 이거 뭐지?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어떤 그런 것들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죠. 오히려 일상생활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실제 애플에서는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애플을 가장 뭐 가장만이는 아니지만 많은 양의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보안 때문에 투자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쭉 보다 보시면 어떤 정보가 가장 많을까요? 주민등록번호, 사진, 이름, 그리고 주소, 그리고 뭐 내가 갖고 있는 자산.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자산 같은 거 털리면 큰일 나죠. 그거는 은행이 털리는 거니까. 그런 일은 뭐 엔간하면 있을 수 없다고 치고,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 정보들, 이런 정보들이 털려서 그렇게 그런 것들이 모이면 이게 하나의 돈이 돼요. 근데 애플은 상당히 세게 그런 것들의 보안을 걸어놓고 보호를 하려고 유지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내가 어떤 걸 맡길 때, 내가 프로그램 개발자예요. 근데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어딘가 맡겨야 되는데 돈을 좀 더 내고라도 애플에 맡기겠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앞으로는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우리의 개인정보는 다 털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된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우리가 유통회사라고 알고 있지만 아마존은 거대한 서버 회사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진짜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회사고, 이 회사는 그 막대한 돈을 다 알고리즘과 AI 쪽에다가 투자를 하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잘 하고 있냐? 제가 봤을 땐 잘 하고 있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 이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큰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치고 가지 못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울 따름이죠. 근데 그래도 작년 초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라는 부분이 좀 보이고요. 100불에서 200불 간 거예요. 뭐 그냥 100% 오른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파트,
어떤 그런 역량에 비해서는 사실상 이 정도의 주가 수준은 좀 작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잘 가죠. 구글도 뭐 잘 갑니다. 근데 이제 구글은 광고로 먹고 사는 회사예요. 예, 광고로 먹고 사는 회사인데 지금 뭐 한 4배 정도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8432 아니야 8324 3배 정도 올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것저것 다 해요. 구글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것저것 다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글의 그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주가의 변동성이 커요. 일반 주가보다. 그래서 이렇게 200주선을 터치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런 때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야 되는데, 근데 이제 확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들어가지 못한다. 그게 안타까운 따름이죠. 이때 샀어봐요. 이때 130, 140불에 샀었으면 지금 뭐 도대체 얼마를 먹는 겁니까?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 함께 TSMC를 같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TSMC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파운드리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죠. 파운드리는 II를 만들 때 그 GPU 칩이 탑재되는 그 근본이 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TSMC를 같이 갖고 가는 것이 맞다. 물론 엔비디아가 혼자 막 쳐나가고 있지만 엔비디아와 TSMC를 같이 갖고 있는 게 사실 이제 이거는 그냥 같이 묶어서 갖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요, 하이닉스처럼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잘 가고 있냐? 예, 잘 가고 있습니다. TSMC는 제가 갖고 있는 비중이 좀 커요. 그래서 좀 걱정인데, 왜 걱정이냐? 잘 못 간다. 예, 잘 못 가요. 답답한데 어찌됐건 그래도 대만의 1등 기업이다. 삼성이 한국에 있다면 대만엔 TSMC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의외로 최근에 조금씩 그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게 이제 팔란티어 테크라는 곳입니다.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을 많이 받습니다. 뭐 그만큼 매출액 대비해서 주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겠죠. 근데 뭐 그 매출액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회사는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데, 지금 요거만 봐도 또 얘도 마찬가지인 게 200일선 위에서 계속 놀아요. 산업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산업적으로 죽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200일선에 이제 응집되었을 때, 요렇게 응집되었을 때, 이럴 때 저는 여기서 많이 샀습니다. 평단도 한 요 정도, 한 20불, 19불 정도 돼요. 그래서 요 정도 서전에서 계속 사죠. 여기서 샀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걸. 왜 못 샀을까? 좀 안타깝고요. 여기서도 조금 더 샀으면 어땠을까? 여기서도 샀으면 좀 어땠을까? 이런 부분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직 많이 못 모았기 때문에 확 빠져주길 바라는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버크셔 해스웨이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하기 가장 좋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온 삶을 다 사요. 예. 그리고 심지어 본인들이 회사를 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회사는 가서 야단치고 다시 바로 잡고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인데, 솔직히 버크셔 해서웨이의 가장 주포는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 보험회사는 어떤 회사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회사는 고객한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엄청난 돈을 받겠죠. 엄청난 돈을 받아서, 보험료로 받아서 그거보다 더 많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자산에다가 투자합니다. 즉 규모의 경제를 가장 잘 운용할 수 있는 자산군이 바로 보험회사군이에요. 내가 지금 부동산 경기가 화량일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한다면, 보험회사에 있는 사람들, 보험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저렇게든 돈을 끌어당길 겁니다. 당겨서 그 큰 건물을 사겠죠. 그럼 그 큰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을 거예요. 예. 캐피탈 게인도 있을 거고, 인컴 수익도 있을 거고, 그런 걸 가지고 이 보험료에 대한 위험률이라든가 이런 걸 맞춰서 움직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버크셔 해서웨이는 명확하게 보험회사다 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애플을 엄청 갖고 있네, 코카콜라를 엄청 갖고 있네 하는 그런 투자 회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보험회사에 가깝다, 금융주와에 가깝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이제 제가 잔잔바리로 갖고 있는 거는 일단 월트 디즈니입니다. 잔잔바리 아니에요. 이건 많이 갖고 있어요. 예, 정말 많이 갖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 이게 주가냐. 자, 한번 볼까요? 잘 안 될 땐 이렇게 망가진 주식도 봐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200일선 나오지도 않죠. 200일선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그만큼 바닥에서 기고 있다는 소리예요. 일봉으로 보면 나오려나요? 네, 여기 있네요. 그래도 일봉의 200일선까지 왔네요, 오늘. 정말 끝도 없이 떨어지는구나. 와. 그럼 디즈니가 지금 못 뜨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디즈니를 갈 수 있는 인구 자체가 줄고 있어요. 주가는 미래를 선반영하는 건데 과연 그럼 미래에 디즈니에 가서 예를 들어서 하룻밤에 막 200~300만 원씩 써야 디즈니가 뭔가 파워를 얻을 텐데 돈을 벌 텐데 그렇게 될 거냐라는 거죠. 그만큼 니네가 그 엄청난 컨텐츠와 이런 걸 갖고 있냐? 그리고 이제 디즈니 영화 뭐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굿즈 엄청 팔았었지. 그럼 굿즈 옛날처럼 많이 팔리냐? 그리고 니가 갑자기 디즈니 플러스라는 OTT 하고 있는데 그거 잘 되고 있냐? 넷플릭스랑 어떻게 비등비등 하겠다던데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퀘스천이 달리는 거예요. 그 퀘스천이 달리면 주가는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한번 올라가려고 했다 꺾였죠. 지금 이거 사실 제가 일봉으로 보고 있어서 그렇지 주봉으로 보면 지금 200불부터 내려온 거예요. 200불. 200불부터 내려온 거예요. 지금 100불이에요. 반토막? 마이너스 50%. 그럼 마이너스 50%가 다시 100%가 되려면 100%가 올라가야 돼요. 마이너스 50%가 오르면 100%가 된다는 착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100짜리가 50 됐으면 50짜리가 다시 100달러 100%가 올라야 됩니다. 한나의 주가가 100%가 되려면 그 모멘텀과 에너지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그 상품을 만들었거나 서비스를 만들었거나 이런 걸 했을 때 그 정도의 어떤 튀김이 나와요. 그냥 어렵다고 봐야죠. 대신 디즈니의 가장 큰 장점은 꾸준하다. 내려가는 것도 꾸준하고 올라가는 것도 꾸준합니다. 디즈니가 뭐 망한다고요? 디즈니 안 망합니다. 절대 망할 수가 없는 회사예요. 단 수장이 누구고 이 디즈니라는 회사가 정말 이 디즈니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소중한 그 가치를 해치지 않으면서 정말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사람을 찾아라. 제발 난데 내가 진짜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찾아서 아이들에게 꿈을 실어주고 그 아이들이 디즈니에 오고 싶어하고 아이들이 디즈니에 와서 즐기고 먹고 자고 놀고 더 나아가서는 나 디즈니에서 살고 싶어까지 나와야 디즈니에서 공부하고 싶어까지 나와야 디즈니의 커리큘럼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됩니다.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일 거라고 난 봅니다. 만약에 이 아이작 아이밥인가 아이밥인가 그 회장님 디즈니의 혁신을 미국에서 찾지 마시고 한국에서 찾으세요. 한국 애엄마들이 어떻게 애들을 교육을 시키는지 거기서 착안하시면 맹모 삼천지교 이런 거 좀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 디즈니 회사가 커질 겁니다. 지금 막 오픈해서 놓고 우리 좋으니까 놀러와 이런 형식으로는 이제 안 돼요. 애들 가다 놓고 좋다고 설명하고 느끼게 해주고 얘가 나가면 다른 애들이 다시 들어오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들어오려면 시험을 보고 들어오기 위한 시험을 또 보고 이러면서 들어와서 여기서 돈을 쓰고 그 돈을 쓰고 나갔을 때 명확하게 나한테 도움이 되고 추억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디즈니가 지금보다 10배, 100배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제발 부탁해요. 많이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 투자한 거 있습니다. 요거 좀 부끄러운데요. 왜 투자했냐? 엔비디아에서 투자했다고 해서 투자했어요. 방향 좋으나 박살났어요. 와, 이렇게까지 박살났다니. 지금 오히려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돼. 와. 근데 저는 이제 돈을 쓸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저는 돈을 쓰는 타이밍을 잡을 때 저는 RSI를 되게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RSI가 30의 언저리에 온다? 땡큐. 땡큐.
70에서 75까지 올라간다? 부담스러워.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막 쫙 올라가고 있었어요. 쫙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쫙 해서 여기까지 갔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더 갈 주식이면 가요. 야, 괜찮아. 더 가. 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주식이다 그러면 여기서 추매 못 해요. 근데 요 30선, 요런 선들 있죠. 요런 선. 아주 아름다운 구역에 와 있죠. 요런 선. 얘도 지금 좀 아름다운 선에 올라오고 하네요. 요런 선. 요런 선에서는 뭐 아주 작은 비중으로 깔짝깔짝. 어차피 이 한번 내려왔다가요. 올라갈 시간이 엄청 걸려요. 이 선이 올라가려면 이 회사가 뭔가를 해야 올라갑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올라가요. 그래서 분명히 뭔가를 할 것이다. 이 30선에서 긴다. 근데 가망성이 있는 회사다. 추가 매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상당수를 들고 있는 우리 TLT. 와, 뭐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좀 마음이 안 좋은데 어찌됐건 이 보라색 200일선이 어쨌건 여기서 살짝 이제 들었어요. 여기까지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단기로 와서 51선 같은 경우는 내려왔다가 살짝 들었어요. 이것도 아주 긍정적이죠. 자, 그럼 21선은 어디 갔어? 21선, 이게 21선인가 봐요. 뭐 점점점 돼 있네. 해서 올라갔어. 좋아. 그러면 5일선 한번 볼까요? 5일선? 회색선? 요 회색인 것 같은데. 막 따라다니는 거. 그러면 5일선 꺾였고 21선 그대로고 51선 꺾었고 200일선 뭐 살짝 돌렸네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정발되려면 200일 다음에 50일 다음에 20일 다음에 5일선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다 200일선 밑에 있네. 나가리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럴 때 투자한다? No. 이런 주식을 투자하는 건 바닥을 정해놓고 투자하는 겁니다. 왜? 얘가 움직이는 건 금리, 미국채 장기금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채 장기금리가 오버슈팅 했을 때를 똑 찍어요. 그냥 선을 그어요, 선을. 이 선 긋는 거 어디 갔냐? 정말 이렇게 만드니까 고객들이 싫어해. 바로 직관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툴 어디 갔어? 툴. 진짜 툴이 없어. 진짜 없네. 근데 되게 충격적인데 어떻게 이게 주식하는 어플에 툴이 없어. 와우. 근데 그래요. 저 같으면 이 정도 거놓겠어요. 선. 요 정도 거놓겠어요. 왜냐면 자, 쭉 내려오면 RSI 괜찮죠? 아주 괜찮은 영역이다. 어쨌든 올라가고 있는데 얘 밑으로 좀 내려왔다.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90불이면 지금 바닥이 87불, 88불 보면 90불과 88불 사이는 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내려오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내가 찍어 놓은 건 88불인데 왜 네가 지금 88불까지 내려와? 뭔 일 있어? 라는 걸 봐야죠. 이건 경제적인 거니까 다른 걸 볼 게 아니라 신문을 보셔야 됩니다. 왜 지금 미국의 장기 국채가 오를까?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미국의 장기 국채가 올라가면은 엄청 무서운 일들이 발생을 해요. 한국에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달러로 바꿔서 다 미국으로 날아갑니다. 사람만 가요? 기관도 가요. 기관만 가요? 그런 사모 투자 펀드들도 가요. 즉 다른 나라의 돈들을 미국이 다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 돈이 많아요. 그럼 미국에 돈이 많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돈이 너무 많아. 인플레가 생기겠죠? 인플레가 생기게 되면 환율은 박살나는 거예요. 환율 박살나는 거죠. 얘네는 달러를 갖고 있으니까 몰라. 근데 결국은 이 달러의 가치, 내 주머니에 하나에 있는 달러의 가치가 점점 약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달러를 갖고 있지 않은 형국에 있는 나라들은
달러가 엄청 강해졌어. 엄청 강해졌는데 내 돈 1,000원 가지고 옛날에 1불 바꿀 수 있었는데 이제 미국 애들이 자기네 잘 나간다고 2,000원 달래 1불에. 그러면 환율이 이렇게 치솟은 나라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 수출이 잘 돼서 좋다고. 에이, 수출이 잘 되려면 우리가 막강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수출할 수 있을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있을 때 수출을 잘하는 거지. 뭐 너 아무것도 없는데 미국에다 뭘 팔아먹을 건데? 걔네 사준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환율은 정말 정말 중요한 거고요. 진짜 찐으로 시장 컨트롤하는 사람들 다 환율 보고 해요. 이런 차트 보고 주식 보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이건 돈 버는 건데, 오늘 제가 봤을 땐 TLT, 사줘도 되겠다, 이거 아주 매력적인 가격선까지 내려온다. 아주 그냥 물방울 달렸네, 물방울. 이 정도면 약간 패닉인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는 약간 패닉이에요. 도대체 누가 무슨 얘기를 한 거야? TLT 기사 한번 봐볼까요? 근데 TLT는 뭐 그렇게 기사가 없어요. 기사 있냐, 기사. 기사가. 참 보기 어렵게 해놨다. 니들 잘 만드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안 보이게 하는 건 진짜 바보야. 항상 쉽게 보는 거에서 답이 나와. 어찌됐건 지금 미국 국채는 1.59% 떨어지면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데요, 이 가격. 90불 넘어가서 떨어지면 이거 좀 더 사줘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달러가 없다라는 게 문제죠. 이게 아마 트럼프와 바이든에 관련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트럼프가 가장 뭐 할 거냐 라고 봤을 때, 뭐 아메리카 그레이트 뭐 이거 있었잖아요. 미국을 다시 살려라. 미국을 다시 살리기 위해선 결국 인플레를 조심하면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금리가 높으면 경기가 화랑이 안 와요. 예, 적당한 금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금리를 버티면서,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금리가 낮으면은 오 좋아 해가지고 막 뭐 사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트럼프의 주장은 적정한 금리 내에서 니들이 쫓아와. 그러면 니네 먹고 살 수 있게 해줄게. 이런 느낌이에요. 막 그냥 막 거지 깽깽이들 다 막 달라붙어가지고 우리나라 전번처럼 막 이렇게 막 없는 사람들한테 그냥 돈 내주고 퍼주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물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보통 물가를 개선함에 있어서 대기업이 이렇게 판 속에 들어오는 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예. 대기업이 판 속에 들어오면 그 중간 시장, 중간 상권 다 죽어요. 갑자기 예를 들어 그런 거지. 뭐 떡볶이 하나에 뭐 3,000원, 4,000원 했었는데 갑자기 뭐 비비고든 뭐든 해서 이게 정말 맛있는 떡볶이에요. 5,000원에 드릴게요. 6,000원에 드릴게요. 들어온다고요. 아무나 안 먹겠죠. 비싸니까. 그러면 비비고 떡볶이 뭐예요? 그래 안 먹어? 그럼 가격 낮춰줄게. 먹어봐. 근데 여기서 원래 그 할머니가 팔고 있었던 떡볶이는 마진이 적어서 3,000원 팔면 한 500원 남는다고 칠게요. 그럼 얘는 대기업이니까 얘네가 3,500원에 오겠죠. 그리고 엄청 프리미엄 씌워요.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프리미엄 씌워진 브랜딩 작업, 마케팅 작업한 걸 되게 잘 당하는데, 뭐 그걸 나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갑니다. 정상 가격선이라는 걸 계속 무너뜨려요. 솔직히 좋은 거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 그래서 물가 비싼 거예요. 우리나라 물가는 그냥 비싼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프리미엄을 찾고 조금 더 좋은 걸 찾다 보니까 계속해서 오르는 거고, 그걸 공급하는 공급업자들이 너무 많은 돈을 주다 보니까 실력이 낮은 사람들도 그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되게 문제예요.
우리나라, 안 그래도 오늘 저 원래 글을 쓰려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기주의가 문제예요. 옛날엔 너랑 나랑 같이 가자 이런 느낌이었다고 친다면, 요즘에는 왜 내가 너랑 가야 돼? 나도 바쁜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쌀 한 톨 나눠 먹는 거 너무 심하고, 빵 하나 나눠 먹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솔직히 빵 친구랑 있으면 빵 2개만 반 갈라 먹었어요. 요즘에 그런가요? 안 그래요. 요즘엔 포크로 뭐 누가 더 많이 먹는지, 너무 개갈스럽게 먹으면 그지 새끼 났다 그러고, 또 너무 안 먹으면 내가 못 먹은 거예요. 기회가 날아간 거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상당히 이기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럼 그 이기적인 시대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그렇다. 왜 여기까지 왔나? 자, 그리고 저는 이거 아까 얘기했었었나요? 리커전 파머슈티컬스. 이거가 이제 바로 우리 젠슨 황, 엔비디아 회장께서 꽤나 많이 투자하시고 계신 주식입니다. 와, 엄청나죠? 요거 아주 관건이에요. 이때 미친 듯이 뭔가 올라왔습니다. 거래가 붙었어요. 뭔가 주포가 쏜 거지. 이 정도 주포 쏘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 회사에서. 어찌됐건 쏴서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이런 선들, 여기가 이제 일반적인 선일 텐데, 구불 밑에서 있을 때 이 선들이 과연 쭉쭉쭉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아무도 모릅니다. 왜? 여긴 바이오예요. 바이오는 아무도 모른다. 대박이 나면 진짜 대박이 날 거고, 쪽박이 나면 정말 쪽박이 날 겁니다. 야수의 심장들이 하는 주식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꾸준히 모으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고 꾸준히 사고 있다라고 하는 주식입니다. 이때 샀어야 돼. 이때 망설였어. 지금 계속 사고 있습니다. 매월 사고 있고요. 주봉을 보시면 이런 구조라고 보인다. 이거 사실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죠. 이렇게 박스권, 박스 상단, 박스 하단, 박스 상단, 박스 하단, 박스 상단, 박스 하단, 박스 상단, 박스 하단, 박스 상단, 상단, 하단. 야, 여기 끝까지 한번 속였네. 여기서 박스 상단 뚫고 지붕 뚫고 하이킥, 이렇게 된 구조예요. 이 밑에 구조로는 사실상은 보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30 왔을 때 샀다가 이때 와서 팔아야 되나? 뭐 이런 거 되게 힘들다고요. 이렇게 큰 퐁당퐁당 변동성을 보여줬었는데 내가 이걸 못 샀다? 내가 바본 거죠. 이렇게 좋은 주식이 있었는데,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다는데 이걸 왜 안 샀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뭐 하는 회사냐? 쓰레기 리사이클링 하는 회사고, 쓰레기 수거하는 회사예요. 저는 쓰레기에 아주 관심 많습니다. 쓰레기가 앞으로 우린 진짜 돈 내리고 버리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도 구독처럼 누가 와서 치워가고, 기계가 와서 치워가고, 이런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금 214불 초고점, 얘는 비싼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2,000불, 2만 불도 갈 수 있는 구직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로 가진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TQQQ 한번 보시면, 어우야, 너무 아름다운 V, 승리의 V를 그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좋다. 제 친구는 여기 샀습니다. 와, 야수의 심장. 진짜 끝판왕이구나. 200일선이 깨지지 않을 거다. 만약에 200일선을 조금 깨더라도 이 방향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왜? 이렇게 곧게 뻗은 선인데, 이 곧게 뻗은 선을 이렇게 돌리려면 엄청나게, 진짜 막 주식이 이렇게 떨어져야 얘가 이렇게 돌려요.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이 21선을 따라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부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관심이 있었던 거는 요거 DBA라고, 애그리컬처, 곡물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떨어지고 있죠. 땡큐. 제발 더 떨어져라. 요 선까지만 떨어져 줘라. 21선까지만 떨어져 주면 강력 매수인데 20일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탄탄하게 가는 그런 주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되게 투자하고 싶은데 언제 투자할 수 있을라나. 잘 가고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명확하게 200일선을 잘 지키면서 가고 있고. 언제 투자했어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요때 투자했었어야 돼. 샀다 팔았다 하시든지, 아니면 계속 샀다 하시든지. 이게 여기까지 튄 거고, 이게 또 이제 눌림목이 쭉 이렇게 발송하시는데, 이 눌림목이 있다 또 한번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어. 요즘 세상 핫한 라브. 라브 하네요 진짜. 48불에 누가 잡았다? 못 잡아요 이거. 48불에 이런 주식, 라브 같이 이런 그 3배짜리 주식은 이럴 때 잡는 거 아니에요. 치고 올라갈 때 잡는 겁니다. 치고 올라갈 때. 물론 근데 얘는 변동성이 엄청 커요. 엄청 크고 이격도 상당히 세게 내려오는, 즉 급락한다는 소리죠. 이 급락의 때를 구해야죠. 잡아야죠. 그것밖엔 답이 없어요. 이때 한번 왔었는데 못 잡았다. 그 부분입니다. 일단 저는 이 정도 보고 있고요. 뭐 최근에 나이키가 매우 안 좋았다 그래가지고 한번 보고 마무리 짓죠. 야, 대 나이키가 이런 굴욕을 당하다니 마음이 아프네요. 일단 이 정도면 차트 깨진 거예요. 주봉 봐도 깨졌죠. 월봉 봐도 깨졌습니다. 이런 주식은 어떻게 한다? 당분간 투자하지 않는다. 내가 사는 게 계속 저점이야 하면서 언제까지 살 거냐고요. 언제까지 계속 떨어지는데 그냥 막 사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P. 야, 미쳤구나 니는. 최고가를 그냥 경진 바로 해버리고 정말 무서운 애들이다. 와, 이렇게 세게 올라간다. 언제 투자했어야 되냐? 요때 투자했어야 됩니다. 요때 투자. 요때 가지고 요때 팔았어야 되냐? 아닙니다. 그냥 갖고 계셔도 충분히 갔었을 거고, 만약에 여기서 못 사면 여기서 샀으면 됩니다. 그러면 먹는 거죠. 주식을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치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걸 되게 단기적으로 나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주식은 저는 후자입니다. 주식은 꾸준히 모아서 내 월급의 상승 속도보다 이 주식의 상승 속도가 더 빠르게 만들어서 부를 축적하는 방법, 그게 바로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빨리 저도 이거를 해야 되는데, CCC 좋아요. 어찌 됐건 잘 가주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